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신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실 현장에서 에너지 교육을 실행하면서 그것을 토대로 좋은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에너지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연초 교사 한지은입니다. 에너지 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산여고 교사 강지연입니다. 저도 한지은 선생님과 같이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만나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요. 에너지 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크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앞에서 강의 내용처럼 에너지 소양인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에너지 소양인을 기르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에너지와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으로 제가 에너지 소양을 에둘러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다 보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에너지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교육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넓은 틀에서의 접근과 그리고 좀 좁은 틀에서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의 접근은 어떤 의미이실까요? 에너지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회 재반 현상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CFE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CFE, 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 맞죠? 예, 맞습니다. 역시 에너지 소양도 높으시고 에너지 소양 교육에 앞장서 있는 분이시라고 바로 그 어떤 감이 옵니다. 기후위기,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무탄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말합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이고요. 수소, 원자력 에너지도 포함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 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해야겠죠.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환경과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CFE는 CF100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F100은 RE100과도 연동된 개념입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개념입니다. 대신에 CF100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면서 모든 그 수소와 원자력과 같은 무탄소 에너지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RE100이든 CF100이든 발전 에너지의 근원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발전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률이 높지만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 발전, 수소에너지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발전 에너지원이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용량, 설비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생산되는 발전 용량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설비 용량을 보면은 원자력의 설비 용량과 신재생이 비슷해요. 그런데 발전량은 차이가 많이 나죠. 신재생은 아무래도 기상 조건 등의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RE100이나 CF100이나 우리 모두가 에너지를 어떻게 밸런스 있게 사용하느냐와 관련이 있겠네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핵심이 바로 에너지 믹스입니다. 에너지를 아주 균형 있게 사용하자는 것인데요. 환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은 꽤 낮은 편이잖아요.
재생 에너지만으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라든가 원자력 에너지도 포함해서 에너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는 것이죠. 사실 RE100이든 CF100이든 궁극적으로는 무역이나 경제적 관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에너지 믹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재생, 원자력, 수소 에너지를 균형 있게 사용하며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에너지의 미래는 환경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발전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소양 교육은 특정한 어떤 교과에만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범교과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작은 틀에서의 접근은 무슨 의미인가요? 큰 틀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큰 거잖아요. 넓은 거.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차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작은 틀은 에너지 문제를 각 지역에서도 발벗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로컬 에너지 관점을 말합니다. 로컬 에너지 좀 생소한데요? 로컬 에너지는 말 뜻 그대로 짧게 정리하면 각 지역에 있는 자연 에너지를 조직적으로 개발해서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에너지는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바닷가, 산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과 환경 조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풍력, 수력, 지열, 이런 자연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의 산업용, 일반 가정용, 지역의 냉난방용 등에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에서 에너지 개발과 소비가 된다면 전력 운송 과정에서의 에너지 손실도 줄이고 또 대규모 개발에 의한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공급 에너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산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각자 해결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로컬 에너지를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곳곳에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 규모가 작고 그래서 해외에서 사례를 한번 끄집어 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마을을 소개해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영국 잉글랜드의 터트넷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영국은 잉글랜드 지방이 굉장히 아래쪽이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왼쪽 끝을 우리가 웨스트 엔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서쪽 땅끝 마을에 가는 길에 있어요. 여기가 에너지 전환 마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에너지, 먹거리,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자족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하천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태양광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서 에너지를 창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독일의 전환 마을도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있는데요.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 즉 뮌헨 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빌트 폴트리트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빌트 폴트리트 마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999년부터 재생에너지로 100% 에너지 자급을 이룬 것도 대단한데 남는 전기는 판매까지 하는 마을로 기억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 풍력, 수력, 발전 시설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 자급도가 100%를 뛰어넘으면서 500%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은 로컬 에너지 모델이 사실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에너지의 미래는 지역적 자립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두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서 에너지 교육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교육에서 교수학습 프로그램 주제를 설정하는데 뭔가 특별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지은 선생님부터 먼저 저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는 에너지 전략가의 지속 가능한 결정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에너지 소양을 갖춘 사람은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판별하고 정보에 입각한 에너지 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본 프로그램도 에너지 정보에 기반하여 에너지 소양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에너지 소양 관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인간 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에너지 소양 부분들을 다소 부족하게 다루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구글 어스의 타임랩스로 인간의 자원과 에너지 사용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친 실제 데이터를 관찰하고 인간, 에너지,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관련된 에너지 문제를 추론하는 활동. 두 번째로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문제 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 에너지 관련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선택에 따른 미래를 예측해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택 방안을 토의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서 에너지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또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택 방안을 토의한다는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연 선생님 경우는 어땠나요? 제가 이번에 기획한 프로그램은 에너지 평등으로 가는 길,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 그린 수소와 지속 가능한 전지 설계하기라는 꽤 좀 거창한 주제로 잡았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통합과학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차시를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성취 수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예시를 조사한다, 소개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활용하는 방안의 탐색을 강조한 수업을 기획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환경 정의, 에너지 불평등과 연관지어서 포스터나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했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지식을 전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성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사실은 그 삶과 연계된 것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소양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연계된 교육으로서 범교과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은 대개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된, 때로는 설계된 그런 의도된 교육과정하고 실제 교실에서 실행이 되는 교육과정, 항상 뭔가 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에둘러서 제가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수업하기 전, 수업하는 중간, 수업하고 난 후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실제 수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업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먼저 한지은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육과정에서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과 사회, 수학, 국어를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에너지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개념을 익히기 위한 방안으로는 본 프로그램의 선행 프로그램으로 체험 기반의 에너지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발전기, 태양광, 수력, 풍력을 활용한 발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너지 정보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글 어스의 타임랩스 등의 이미지 데이터와 시각화된 데이터를 위주로 준비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학생들이 손발전기 할 때 재밌어 하죠. 막 돌리면 전기가 생기니까. 예, 그랬죠? 예, 초등학교는 한 선생님이 대체로 전 교과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보다는 물론 쉬워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예, 그래도 이제 추상적인 에너지 개념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강지연 선생님, 고등학교는 어땠어요? 저희는 일단은 통합과학 시간을 중심으로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적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시면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의 연계학습, 삶과 연계한 학습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의 지향점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점이 조금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에너지를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삶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막막한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생각해낸 거는 환경 정의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와의 연계, 그리고 신재생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에너지 자립 마을을 형성한다면 삶과 연계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보자면 사회와 융합 수업을 한다면 에너지 불평등에 대해서는 통합사회 2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론은 통합과학 2에서 다루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2022 개정부터는 통합사회가 1과 2로 돼 있고 통합과학도 1과 2로 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진도 나갈 때 사회와 과학이 같이 협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지향점은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도달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수업을 적용할 때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한지연 선생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강지연 선생님이 차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에너지 소양과 디지털 역량의 개인차로 인한 활동의 속도나 깊이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 소양 수준이 높지 않은 학생들은 에너지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5개념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둠 단위의 협력적인 활동과 토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역량이 높은 학생들이 모둠 학생들의 에너지 정보 수집 과정을 돕고 모둠 토의 과정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보완하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모둠의 의견을 도출해냈습니다. 교수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초등학생 대상의 에너지 소양 수업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에 대해 탐구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개념에 대해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심화적인 궁금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 탐구 자료를 제시하거나 단순화하여 설명해주는 과정도 필요하였습니다. 에너지 정보를 분석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깊이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한지은 선생님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에너지 자립마을 이후에 에너지 쟁점에 관련해서 토의나 토론에 대한 수업도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천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첫 번째로 아쉬웠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이 전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수업 시간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숙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숙지가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을 돕는 과정에서 조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듀테크를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잘인 마을 전에 신재생 에너지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모듬 학습이라는 모형을 채택했는데요. 전문가 모듬 학습 또한 어떤 학생들이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도나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모듬이 전달하는 과정이 편차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대본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실 장면이 막 제 그 눈앞에 생생한 장면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에너지 교육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 태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역시 이번에도 한지은 선생님부터 어떻게 부탁드립니다. 본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보인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과 자신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과 에너지, 자연의 관계와 에너지 선택에 따른 예측되는 미래 모습의 차이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면서 일상에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선택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문제 상황이나 토의 상황에서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적절한 데이터 수집 과정을 어려워하여 교사가 직접 자료를 제시한 점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천 약속을 정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선택을 실천하였는지 행동하는 변화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실천적 변화까지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추후에는 더 보완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또한 에너지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더라면 쉽게 해결했을 문제인데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다짐하는 학생들도 대다수였습니다. 환경 문제를 과학적 연구와 이론적 이해만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홍보하는 포스터라던가 캠페인으로 실천을 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 잘인 마을이 구현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학생들도 있었고, 자신의 선택이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학생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습자들이 성찰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느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항상 아쉬움은 남죠. 자, 에너지 교육을 통해서 실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굉장히 나름 교육자로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에너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대담을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많은 부분은 에너지와 사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의 에너지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나눈 대담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